태영그룹이 채권단과 약속했던 태영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전액을 납부했습니다. 태영그룹은 이르면 오늘 중 추가 자구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담합한 혐의로 4대 은행에 대한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부동산 PF 리스크가 현실이 되면서 자금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은 자금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개막을 앞두고 LG전자가 세계 최초로 투명 OLED TV를 공개했습니다. 삼성전자도 투명 마이크로 LED를 선보였습니다.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태영그룹이 결국 백기투항했습니다. 채권단에 이어 정부와 금융당국도 오너가 책임지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곧 태영그룹 측의 추가 자구안 발표가 있을 예정인데 지주사인 TY홀딩스 지분을 담보로 내놓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는 11일 열리는 채권단 협의회에서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취재 기자 연결해 지금까지 상황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용훈 기자. 네. 지난주 대통령실까지 나선 데 이어 오늘도 금융당국과 산업은행이 공동으로 입장문을 내고 고강도 압박을 이어갔군요. 맞습니다. 오늘 아침 금융당국 수장들과 산업은행 회장이 만나서 금융 현안 관련 간담회를 열고 태영 측에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지난 4일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금까지 내놓은 자구안은 남의 뼈 깎는 자구안이 아닌가 의구심 든다라고 발언한 이후에 5일에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태영그룹의 진정성 있는 자구 계획안 마련을 촉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자구 노력이 없으면 워크아웃도 없다라고 압박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오늘은 기재부와 금융위, 한은과 금감원, 산업은행의 수장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최후 통첩을 띄운 겁니다. 네, 태영그룹 측은 앞서 워크아웃을 신청하면서 4가지 자구 계획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채권단과 금융당국 입장은 이것만으로 부족하고 결국 이제 오너 일가 재산이 자구안에 담겨야 한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충분하고 구체적인 자구안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어느 정도를 내놔야 충분하고 구체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간 각 금융당국 수장들의 인터뷰와 발표 내용 등을 종합해보면 일단 오너 일가의 사재 출연이 있어야 하겠고요. 또 대주주 지분을 담보로 하는 그런 방안도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내놓은 태영의 자구안은 오너 일가의 고통 분담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대주주 지분도 내놓고 오너 일가들도 자기 재산 챙기려고만 하지 말고 회사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라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이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어떤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까? 일단 채권단으로서의 공식 입장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다만 오늘 추가적으로 내놓은 정상 계획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태영 측이 내놓은 안들을 보면 정부나 당국의 기대치에 미친다고는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장에 단은해서 워크아웃 들어가겠다는 발표가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태영은 산업은행과 좀 더 협의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1차 채권단 회의가 11일에 있는 만큼 내일과 모레가 태영건설 워크아웃 진행 여부를 판가름할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취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부동산부 성낙윤 기자 나왔습니다. 네, 성 기자, 이 태영 측이 당초 약속했던 이제 890억 원은 일단 투입을 하면서 일단 워크아웃을 위한 이 물꼬는 좀 튼 분위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채권단의 요구를 일부 수용한 건 맞지만 반쪽짜리 항복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앞서 지난 3일 채권단 설명회에서 태영건설이 제출한 자구안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태영 인더스트리 매각 대금의 태영건설 지원, 에코비트 매각 추진 및 매각 대금의 태영건설 지원, 블루원 지분 담보 제공 및 매각 추진, 그리고 평택사이로 지분 62.5% 담보 제공 등 4가지입니다. 이 중 태영 측은 매각 대금 중 890억 원을 그룹 지주사인 TY홀딩스에 연대 보증 채무를 해소하는 데 사용하면서 채권단의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금융당국과 채권단의 압박이 거세지자 논란이 됐던 해당 금액을 오늘 오전 태영건설에 입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네. 다만 이런 사항들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을 위한 선제 조건이었던 만큼 당초 내놨던 자구안을 약속대로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네, 태영그룹 측이 곧 추가 자구안을 제출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뭐 지주사인 TY홀딩스 지분을 뭐 담보로 제공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어떤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까? 네, 이 시장에서는 정말 다양한 시나리오가 예측되고 있습니다. 지주사인 TY홀딩스 지분을 담보로 제공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채권단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태영그룹은 오늘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서 태영건설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르면 오늘 나올 것이라는 추가 자구안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TY홀딩스는 태영 인더스트리 매각 대금 지원 외에 나머지 3가지 자구 계획도 조속히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채권단이 요구하는 추가 자구 계획에 대해서는 주채권은행이 산업은행과 협의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곧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한편 이날 TY홀딩스는 윤세영 창업회장의 막내딸인 윤재현 씨로부터 SBS 주식 117만 2천 주를 담보로 330억 원을 연리 4.6%의 6개월간 차입했다고 공시했습니다. 네, 일단 태영그룹이 태영건설을 포기할 것이란 우려는 일단 일단락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워크아웃 무산 가능성은 좀 여전합니다. 만약 오너이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법정 관리로 가게 된다면 어떤 상황이 좀 벌어지는 겁니까? 네, 우선 이 채권단 협의회까지는 단 사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네. 오는 11일로 예정됐기 때문인데요. 태영건설이 워크아웃이 아닌 법정 관리 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공사대금 등 상거래 채권을 포함한 모든 채권이 동결됩니다. 또 추가 자금 지원도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운영하는 현장이 100개가 넘고 협력사만 1000개 이상인 데다가 입주 예정 단지만 22개, 2만 가구에 달하는 상황인 만큼 시장 전반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또 PF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재무구조가 취약한 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줄도산 위기가 들불처럼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85조 규모의 시장 안전 조치를 운영하고 필요하면 충분한 수준까지 즉각 확대하는 등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이 부동산 PF 리스크가 현실이 되면서 이 자금 시장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회사채 물량이 역대 최대인 153조 원에 이릅니다. 이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 이 자금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태영건설 유동성 위기에 따른 투자자들의 우려는 채권 시장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채권의 신용 위험도를 나타내는 신용 스프레드를 보면 AAA처럼 신용도가 높은 초우량 채권의 신용 스프레드는 하락한 반면 A등급 채권의 스프레드는 오히려 확대됐습니다. 그만큼 신용도가 높은 우량 채권에만 투자자들이 몰렸다는 뜻입니다. 실제 최근 진행된 회사채 수요 예측에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LG U+처럼 AA 이상 우량 기업들만 흥행을 거뒀습니다. 반면 신용등급이 낮거나 부동산 PF 위기에 취약한 업종으로 분류되는 건설채는 투자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도급사업 비중이 높은 태영건설과 롯데건설, HDC 현대산업개발 등을 투자에 유의할 채권으로 꼽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채무 불이행 사태 때처럼 채권 시장 투자 심리가 우량채로만 몰리는 극단적 양극화가 반복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상위 등급이랑 하위 등급이랑 양극화라든가 이런 부분들 가능성은 좀 존재한다라고는 보고 있고요. 상위 등급 위주로 좀 접근을 할 것을 좀 권고드리고 있고요. 올해 대규모 한전채 만기가 예정된 점도 양극화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해 35조 원대였던 한전채 만기 규모는 올해 56조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전이 재무 구조를 개선하지 못하면 또다시 대규모 채권을 발행하고 시중 자금을 빨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번 태영건설 사태가 레고랜드 사태 때처럼 오랜 기간 시장의 유동성 위기를 불러오진 않을 것이란 반론도 있습니다. 이미 1년 가까이 태영건설과 관련한 잡음이 시장에서 불거졌고
정부의 시장 안정화 조치에 투자자들이 기대를 걸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부동산 PF 위기가 다른 건설사로 확산하지 않으면 채권 시장이 조만간 안정을 찾을 것이란 시각도 있습니다. 결국 미분양 해소와 분양시장 정상화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라는 분석과 함께 부실 채권을 기피하는 현상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KB와 신한, 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이 주택담보대출 거래 조건을 담합했다고 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이 대출에 필요한 세부 정보들을 공유해 고객들이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혐의가 인정될 경우 수천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전민정 기자입니다. KB국민신한, 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이 담합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택담보대출 등의 거래 조건을 담합한 혐의로 이들 은행에 검찰에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한 겁니다. 심사보고서에는 은행들이 담보 인정 비율, LTV 등 대출에 필요한 정보 교환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해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은 LTV에 따라 얼마까지 대출이 나오는지를 따지는데 은행들 간의 LTV 정보가 사전에 공유되다 보니 고객에 유리하게 LTV를 높게 잡을 필요가 없어져 결국 대출 문턱만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번 사건 조사는 지난해 2월 윤석열 대통령이 과점체제 은행들의 이자 이익에 따른 성과금 잔치를 비판하며 금융권 경쟁 촉진 대책 마련을 지시한 뒤 본격화됐습니다. 정확한 과징금 액수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은행들이 담보대출로 벌어들인 이득이 상당한 만큼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과징금은 수천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과도한 제재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같은 조건의 대출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담보의 과대, 과소평가를 막기 위해 참고로 정보를 공유한 차원이어서 담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출금리 인하 압박용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담보 회수에 교환은 사실은 맞으나 LTV는 나라에 정해주는데 그 교환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은행마다 다 금리 산정 기준 요소값이 다 다르고 산정하는 시기도 다르고 담합을 할 수가 없거든요. 2조 원이 넘는 상생금융 비용 부담과 부동산 PF 지급 보증 리스크로 이미 4대 은행들의 실적과 주가엔 빨간불이 켜진 상황. 여기에 이자 장사, 돈잔치를 명분으로 한 대출 담합 의혹 압박까지 더해지며 은행권의 기업 가치는 추가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민정입니다. 네, 마켓플러스입니다. 오늘 첫 소식, 연일 불붙고 있는 금투세 관련 발언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오늘 국회 기재위 현안 보고에 참석해서 이 금투세 폐지 방침을 다시 한번 공식화했습니다. 자, 최 부총리는 금투세 폐지에 대해서 이 금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부자 감세가 아니라 이 1,400만 투자자 감세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자, 그리고 금투세 폐지의 직접 수혜 대상자가 적은 만큼 이 부자 감세가 아니냐 이런 비판에 대한 답변으로 보이고요. 또 증권거래세 개편과 관련해서 이 국회와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거래세도 같이 논의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편 이날 최 부총리는 태영건설 관련해서 이 부동산 PF 위기에 대한 우려, 이 신중한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위험 전이 가능성에 이 최 부총리는 태영건설은 다른 건설사에 비해 PF에 의존을 많이 한 조금은 예외적인 케이스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러면서 다른 건설사로 영향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정부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이 영향이 전반적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을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오늘 시장을 되짚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자, 중국도 부동산이 문제네, 아시아 증시 주르륵이라는 제목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자, 우리 증시 오늘 양시장이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코스피는 약보합권을 보이면서 지난 3일 이후로 4거래일 내내 하락 중인데요. 사실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이 아시아 증시 대체로 아쉬운 하루 보냈습니다. 특히 중화권 증시 크게 하락했는데 바로 이 중화권의 증시는 자산운용사 증지그룹의 파산 신청 소식에 크게 하락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요, 이 미국의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가 이 시장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면서 아무래도 금리 인하 기대감에 제동이 걸렸다, 이 점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러 이유 속에 조정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주요 일정들이 많은 만큼 이벤트 내용에 따라서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LG전자 실적 나왔고요. 내일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됩니다. 그리고 CS 오는 12일까지 진행되고요. 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도 이런 굵직한 일정들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증권가에선 투자자들이 다시 매수로 돌아설 만한 이런 트리거 포인트가 만들어져야 이 조정장이 마무리되고 다시 랠리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시장 짚어봤으니까요. 이 조정장 속에서도 빨간불 켜내면서 하이라이트 받았던 이 특징주 소식들로 준비했습니다. 자, 제목은 AI주 상상상 초전도체 또 들썩. 이런 제목처럼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바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관련주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이 챗 GPT를 개발한 오픈 AI가 이 GPT로 개발한 챗봇들을 사고팔 수 있는 GPT 스토어를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 곧 출시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이스트 소프트, 바이브 컴퍼니 이런 AI 기업들 주가 올랐고요. 또 오늘 한글과 컴퓨터 역시 AI 스타트업에 전략적 투자를 단행했다, 이 같은 소식에 모두 상한가 기록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외에도 또 다른 이 특징주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이 초전도체 관련주인데요. 자, 이 해외에서 이 교수들이 이 LK구글을 재현한 논문을 이렇게 게재했다, 이런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파워로직스 상한가 진입하면서 오늘 거래 마쳤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마켓플러스 전해드렸습니다. 세계 최대의 가전 박람회 CES 2024 개막을 앞두고 삼성과 LG가 투명한 디스플레이를 깜짝 공개했습니다. 올해 대거 CES 복귀를 예고한 추격자, 이 중국 업체들을 상대로 앞선 기술력을 과시했습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정원우 기자입니다. The world's first transparent micro LED screen. Let me say that again. Transparent micro LED screen. Yes. Woo! There you go. 투명 마이크로 LED를 깜짝 소개하자 외신들의 박수가 쏟아져 나옵니다. 곧이어 공개된 실물에 취재 열기가 달아올랐습니다. 투명 마이크로 LED는 투명 LCD, 투명 OLED보다 투과율이 높습니다. 유리로 된 모든 공간을 디스플레이로 만들 가능성을 제시한 겁니다. 최근 양상이 달라졌다고 해도 TV는 여전히 CES의 주인공입니다. 고화질, 고성능은 기본이고 얼마나 투명해질 수 있느냐가 미래 기술력입니다. OLED TV 세계 1위 LG전자는 무선 투명 OLED TV를 깜짝 선보였습니다. 2019년 롤러블, 지난해 무선 OLED TV에 이어 투명 기술까지 더한 겁니다. 당장 올해 출시까지 선언하며 투명 TV 시대가 성큼 다가왔음을 알렸습니다. 투명 기술에 더해 삼성 디스플레이는 인앤아웃 플립, LG 디스플레이는 더 밝아진 OLED 등을 공개하며 올해 대거 CES의 복귀를 예고한 중국 업체들 앞에서 디스플레이 리더십을 과시할 계획입니다. 올해 CES 키워드로 AI를 전면에 내건 삼성과 LG는 AI 스크린 시대도 예고했습니다. TV에 탑재된 초고성능 AI 엔진이 저화질 영상을 고화질로 바꾸고 음질 역시 빠르게 보정합니다. AI를 탑재한 TV는 개인 트레이닝과 원격 의료, VOD 등 사용자의 라이프 스타일에 최적화된 기기로 한 단계 더 진화하게 됩니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한국경제TV 정원우입니다. LG전자가 지난해 연매출 84조 원을 돌파하면서 3년 연속 최대 실적을 냈습니다.
길어진 경기 침체로 가전과 TV의 수요 회복이 예상보다 더뎠지만 미래 먹거리로 떠오른 자동차 전장 사업이 실적 하락을 방어했습니다. 정재홍 기자입니다. 가전과 TV 사업 수익성 악화에도 자동차 전장 사업이 성장하면서 LG전자가 연간 최대 매출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LG전자는 잠정 실적 집계 결과 지난해 4분기 매출 23조 1,567억 원, 영업이익 3,125억 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적자 위기였던 직전의 4분기와 비교하면 영업이익이 350.9% 증가했지만 시장 예상치보다는 밑돌았습니다. 전체 가전 시장 회복이 더딘 데 반해 업체 간 출혈 경쟁으로 마케팅 비용이 늘면서 주력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시장에서는 지난해 4분기 LG전자의 가전과 TV 사업이 적자를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구원투수가 된 건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떠오른 자동차 전장 사업입니다. 지난해 출범 10년 만에 처음으로 연매출 10조 원을 돌파하면서 LG전자의 연간 최대 매출을 견인했습니다. 수익성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 첫 연간 흑자를 기록한 전장 사업은 지난해 약 2천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올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완성차 업계의 기술 트렌드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 SDV로 급격하게 전환되면서 올해 전장 사업 영업이익은 4천억 원대까지 커질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LG전자 전장 사업의 수주 잔고는 현재 약 100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통상 수주 이후 실적 반영까지 2에서 3년이 걸린다는 점에서 전장 사업의 성장세는 내년 말까지 지속될 전망입니다. LG전자는 우리 시간 10일 개막하는 국제 IT 가전 박람회 CES 2024에서 모빌리티 컨셉카 알파부를 최초로 공개하며 전장 사업 고객사 확대에 나섭니다.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으로 부동산 PF 부실 위기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투자를 하는 연기금들은 이번 사태로 인한 파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대연 기자입니다. 국내 연기금은 태영건설발 PF 부실 우려가 도미노처럼 번지는 와중에도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부동산 PF는 브릿지론과 본 PF로 나뉘는데 안정성을 중시하는 큰손들은 사업 초기 단계가 지나고 인허가 이후 본 PF에만 선별적으로 투자해 왔기 때문입니다. 특히 증권사나 캐피털을 비롯한 제2금융권이 변제 순위가 낮은 중후순위 대출에 집중된 반면 연기금은 선순위 대출 위주여서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작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보수적인 투자 성향의 기관 투자자들은 투자 시행 전 반드시 투자심의위원회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지난해 말 기준 부동산 투자 비중이 36%에 달하는 군인공제회도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총 4단계의 투자 심사를 거치고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 객관적이고 철저하게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시공사의 신용도나 LTV, 분양성 등 투자 조건도 까다로울 수밖에 없고 결국 선순위 대출만 선별적으로 나섰던 겁니다. 시공사의 신용 등급 그런 거 많이 따져요. 신용도가 낮은데 했다가 부도나거나 문제돼서 건설이 중단되면은 굉장히 큰 리스크예요. 보통은 싱글 A 이상 정도 이렇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연기금과 공제회가 적극적으로 PF 투자에 나서진 않지만 건설사들이 줄줄이 신용 등급이 하락하면 간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건설사 채권 같은 거 들고 있는데 그게 가격이 많이 빠졌다든가 그런 간접적인 영향은 있을 수 있는데 태영건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업종 전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건설사 주식은 아마 떨어지고 채권도 떨어지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태영건설 사태로 금융시장 전반에 돈맥 경화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는 가운데 후폭풍이 적어도 큰 손들이 리스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들은 신용등급이 채권 투자나 대출 시 신평사의 등급평가가 뒷북 대응으로 일관한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한국경제TV 김대연입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